자, 수학익김책 방정식과 부등식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자, 두 복소수가 제공됐는데 이때 여기 있는 너의 값을 구해보래. 이때 요 말을 우리가 알파벳으로 묶어보면 좀 더 깔끔하겠죠? 그럼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실제 여기다가 필요한 것은 너의 곱과 합이 필요해요. 근데 곱 같은 경우는 합성공식 적용하게 되면 4-i 제곱이니까 4 플러스 1이니까 얼마? 5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더했을 때는 현재 4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5 곱하기 4가 되면서 따라서 얼마 되겠다? 2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식이 이렇게 적용됐어요. 그때 이게 중근 간다고 있고 그때의 실수 k 값을 구하랬으니까 자, 중근 간데 있어서 여기 x 계수가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를 묻겠습니다. 2배 여기가 k 플러스 2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쨌든 x 계수가 짝수니까 여기다가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여기가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중근가지니까 0이 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정리했을 때 k제곱 사라지고요. 그럼 2k가 아니라 4k지? 4k 플러스 4에서 2를 빼니까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따라서 k는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3번 보죠. 2차 방식 너는 0에 두근의 b가 2대 3이래. 근데 실수 k 구하랬으니까 자 이거는 2대 3일 때 우리가 2알파 또 3알파 이런 식으로 좀 세팅만 해주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있는 실수 k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뭘 활용해야 되냐면 근이 가정돼 있고 계수를 찾는 게 문제니까 근과 계수 관계 활용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죠. 그러면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한번 두근의 합인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너분의 부반대니까 5K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게 알파는 K가 되는 거야. 또 이어서 이번엔 두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2K가 되는데 여긴 요놈아 6알파 제곱이죠. 그냥 6K 제곱을 쓸 수 있는 거야. 6K 제곱이 2K니까 이때 약분해 주고요. 그리고 어차피 K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K로 이렇게 또 약분해도 무방하죠. 따라서 K는 얼마? 3분의 1이 되겠네. 그럼 K는 3분의 1이니까 K 찾는 게 답이죠. 따라서 3분의 1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너래. 그때 너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식 구하라.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요노마로부터 우리가 a, b를 좀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1, a, b가 싹 다 실수야. 근고 주어진 근이 허근이야. 그러면 우리가 뭘 제공한다고 했어? 이제 너의 기본 세트로서 켤레근 한마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세트로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분의 합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니까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두 분의 곱, 이거랑 나랑 곱하게 되면 합차.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3 하면 4가 되겠죠. 4가 b가 되니까 됐죠? a는 2, b는 4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 a분의 1은 2분의 1, b분의 1은 4분의 1. 요걸 두근을 한다며. 그럼 이걸 두근을 하게 되면 그때의 2차 방식은 뭐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x-2분의 1 그리고 x-4분의 1은 0이라는 2차 방식이 세워지는 거죠. 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것만 전개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전개하게 되면 그 모습이 x제곱 너랑 나랑 합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다가 4분의 3x 그리고 곱하면 우리가 8분의 1은 0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식 너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그때 실수 K값이 오직 한 개뿐일 때 양수의 A값을 구하라. 자, 어쨌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긴 너가 실제로 어떤 특정한 놈의 제곱이 된다 이런 말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말은 다시 널 좀 더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능력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중근을 간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2차 식이지만 방정식으로 잠깐 되돌려 생각해 본다면 중근을 간다는 입장에서 본다. 한마디로 무슨 식이? 판별식이 0이 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도 괜찮다. 이 말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럼 판별식 쓸게. 판별식 D는 얘가 K-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 K-3 근데 이때 이 값이 이제 0이 돼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뭐라 했냐면 이렇게 이루어진 K로 된 이 식에서 그때 실수 K가 값이 오직 하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너라는 K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또 실근이 한 개다. 실근이 한 개란 말은 또 뭔 근이다? 중근을 가져라. 그러니까 얘를 정리한 다음에 또 파미시 또 쓰란 소리야. 그냥 문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좀 전개해서 정리 좀 하죠. 얘가 k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랑 마이너스 4ak를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2k로 묶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고 얘가 k, 그러면 개수들만 좀 쓰면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a 이렇게 우리가 좀 세팅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들 보면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2a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는 0이죠. 여기서 판별식 한번 더 쓰겠다는 거지. 그래야 여기 있는 실수 k가 한 개만 나오는 거니까. 그때 판별식 d 짝수만 있으면 되겠네. 너는 1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a. 정리하죠. 이것이 0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4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4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8a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니까 그래서 얘가 는 0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4a로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2는 0이야. 어차피 a는 양수라 했거든. 그러니까 뭐 이건 의미 없고 따라서 a는 얼마 되겠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6번 보시죠.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y는 gx라는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대요. 그때 각각의 x좌표 제거했고요. 그때 hx가 너라고 하면 그때 0부터 4까지 해서 이차함수 너의 최소값을 마이너스 8로 뒀을 때 최대값을 좀 구해봐라. 뭐 그런 내용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fx와 gx가 현재 만나는 교점을 x좌표를 제공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항상 말했듯이 이 말은 fx는 gx로 뒀을 때 너의 방정식의 두 군이 2라고 5란 소리야.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넘겨버리면 fx-gx는 0이라는 실제 이게 뭐 누군 거야? hx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너의 해가 현재 2라고 5라는 소리는 hx는 0의 해가 바로 2라고 5라는 방정식 해가 제공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우리는 두군을 알면 해를 방정식을 뭐 할 수 있다. 다시 세팅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hx는 최고차가 뭔지 몰라. a로 잡은 상태로 여기서 두 근이 1하고 5가 나오려면 x-1, x-5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 놓고 이때 여기 있는 요놈의 최소값 범위가 현재 0보다 커갖고 4가 잠깐 나왔잖아.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A를 찾아볼 건데 그 A의 부호는 우선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여기 fx가 이차함수예요. 근데 아래로 볼러가 이차함수에서 그 이차함수에서 현재 일직선을 뺀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는 어쨌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현재 아래 볼록하고 그리고 두 군이 몇과 몇 x축과 만나는 점이 2라고 5인 이런 hx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를 0부터 4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칭축을 그려봐야죠. 대칭축은 현재 여긴 1과 5의 평균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현재 3이 대칭축이야. 그럼 0부터 4까지 우리가 표기를 하면 0은 대략 이쪽에 있겠죠. 여기서부터 4는 한 이쯤에 있겠죠. 4.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파란색 곡선의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을 한 소리예요. 괜찮아?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값은 실제 여기 있는 대칭축에서의 최소값이 나오겠지. 한마디로 3을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하면요. h3 너는 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아니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4를 쓰자.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야. 그럼 a는 얼마나 소리야? 2란 소리겠지. 그러니까 a가 2 찾았으니까 요놈의 최대값은 보다시피 0일 때 최대값입니다. 0을 집어넣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바로 얼마나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보시죠. 이 참수가 있는데요. 여긴 직선과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벳을 한다. 그때 k가 0보다 0과 1 이런 범위일 때 여긴 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요 두 교점
교점의 x좌표란 해석을 다시 한번 방정식으로 해석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k는 x 플러스 1이라 둔다면 이때 너의 두 근위에 바로 알파 베타라는 걸 제공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x 플러스 1을 한쪽으로 넘기는 게 우리 좀 더 깔끔하죠. 그럼 2x제곱 거기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자. 그러면 여기가 4k 플러스 1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이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괜찮지.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알파 베타 디자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각계수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너의 두 배분의 보호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미안해 너분의 너니까 잘못 말했어. 그래서 2분의 여기가 4k 플러스 1이 두 군의 합이고요. 두 군의 곱은 여기에다가 2k 아니죠. 2분의 여긴 너니까 바로 2분의 2k제곱 플러스 k-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을 한번 더 정리하죠. 그러면 이게 4 알파 베타 그리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현재 이런 상태인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데다가 여기 있는 요 상을 집어넣자고 대입하게 되면요 알파 베타에다 4 곱해주면 얘 곱해주죠. 그럼 여기가 4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한테 2를 곱해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생각하죠.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 되고 예,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고 한 번 더 정리하죠. 4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라는 이제 2차 함수를 볼게. 너라는 이제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그때 k범위 넣은 데다. 그때 k범위는 0보다 커갖고 1보다 작거할 때 너의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뭐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칭축이 언제 얼마야? 여기 있는 너의 두 배분의 보호반대니까 바로 8분의 1이잖아. 아니 8분의 2.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이 대칭축이고 그 다음에 아래 볼록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범위는 0부터 1이니까 0이 한 이쯤에 있겠죠? 0이 한 이쯤에 있으면 1은 한 좀 더 멀죠. 왜냐면 우리가 4분의 1이 1과 더 거리가 길죠.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지? 그럼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자, 4분의 1 집어넣는 계산해보죠. 그러면 4 곱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8이야.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게. 이게 바로 현재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 그렇지. 2를 집어넣는 거지. 2를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지. 1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겠네요. 괜찮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대값은 0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16, 20인 직각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24인 삼각 기둥을 오른쪽 그림 같이 두 번 잘라 직면체를 만들 때 직면체 부피의 최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우선 그림 가지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나온 이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높이는 알아요. 높이 알고 이제 여기 있는 요 식에서 너와 너를 구하면 그리고 나서 24를 곱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요놈의 부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윗부분 좀 뜯어오면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 현재 여기는 16이고 얘가 20이야. 그리고 현재 이렇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그려져 직사각형이 그려진 상황이야. 맞지? 그렇다면 여긴 요노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를 x로 잡아. 여기 x로 잡으면 이제 여기 있는 요걸 뭘로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제 닮음을 활용하겠죠. 요 디자인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봤던 그림인 거잖아. 보다시피
여기가 x니까 여기 x잖아. 그럼 여기가 16-x잖아. 그치? 그럼 뭐를 세워볼 거냐면 여기 이거 세울 거야. 16-x 대 여기 있는 요게 현재 요 삼각형이랑 현재 이 삼각형의 닮음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삼각형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16-x 대 여긴 여기를 쓰고 싶어요. 여기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 네모로 두께.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여기 있는 요 길이 한마디로 얼마? 16대 바로 얼마? 20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례식을 좀 풀어보죠. 16 네모는 아니다. 16네모 좀 오버고 여기를 약분을 하면요. 양면 4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4대 5가 될 거야. 그러면 4 네모는 우리가 80-5x. 근데 우리는 네모를 우리가 이제 4분의 80-5x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여기 있는 요 길이가 x가 된 거고 여기가 현재 뭐가 된 거냐면 80 아이 뭐야 4분의 80-5x 된 거야. 괜찮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 연호의 부피식은 우리가 여기는 x 곱하기 4분의 80-5x 곱하기 24 이렇게 하게 되면 부피가 나온 거죠.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우리 항상 요걸 할 때 요놈 활용 부분에서 꼭 여러분이 따져야 될 게 범위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치? 어쨌든 이 x의 범위를 식을 세우는 건데 얘는 이제 무조건 0보다 큰 건 확실해. 맞지? 길이니까 0보다 큰데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80-5x가 음수가 나와서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0보다 작은 한마디로 16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세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요놈에 대한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약분되고요. 6이 되겠지.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6 한 번 더 쓰자. 6x 얘가 80-5x니까 5로도 묶어버리지 뭐. 묶어버리면 여기가 다시 한번 쓰면요. 30에다가 x 여기는 16-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렇다면 여기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현재 x축과 만나는 점이 0이고 16이며 위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 그려집니다. 그리고 대칭축이 현재 여기 있는 너야 얼마? 8일 때 8일 때 실제로 얘가 최대값이라는 소리죠. 이유는 이 범위 내에서 실제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값이 8일 때의 y값인 거잖아. 그치? 그럼 8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8 집어넣으면 30 곱하기 8 곱하기 8이 되겠죠. 8. 따라서 얼마야? 8, 8에 64 곱하기 3 하면요. 얘가 2, 1, 3, 6, 3, 18, 19 1920이 나오겠네. 1920 됐죠? 자, 구문 보겠습니다. 3차원식 있고요. 여기는 너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하라. 그럼 모두 구하라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여기 3차원식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죠. 먼저 2를 대입해 보면 여기가 8 마이너스 4K 그리고 마이너스 8 플러스 4K 이렇게 정리되니까 0이 되는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놈이 인수로 기본적으로 x-1 갖는 거야. 그러면 이놈이 x-1를 기본적으로 갖고 자 조립법 없이 바로 가도 괜찮죠? 여기가 마이너스 2K 여기는 x제곱 이렇게 세팅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너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2K라는 이제 계수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너랑 곱했을 때 누가 나와줘야 그죠?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얘가 플러스 2x가 나와주면 되겠죠.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나온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여기서 무조건 는 0을 했을 때 x는 2라는 실근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여기는 x는 2라는 실근이 여기 있는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k에서 한 개 더 나온다는 거야. 너는 0에서 한 개 더 나오면 실제 여기서 2 하나 나왔을 때 2가 현재 중분되면서 그걸 한 개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하나 나오는 것 뿐인 거야. 다시 내가 만약 여기서 2가 요놈의 한 근이가 둔다면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대입해 볼게.
4 플러스 4 마이너스 2k는 0이 나와. 그럼 이때 k는 몇이 되냐면 4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4가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 여기가 4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돼요. 맞죠?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여기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요놈이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4 이런 모습 나온단 말이지. 그 말즉슨 여기서 x는 2가 하나 나왔고 여기서도 2랑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있는 2랑 마이너스 4 해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총 어쨌든 두 개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거의 실근이 너의 근일 때 이 상황일 때 하나 k는 4랑 구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아까 누구 했냐면 마이너스 2k였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케이스가 존재하냐면 두 번째 이런 경우야. 여기 있는 x는 2가 나왔고 실제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k가 그냥 중근을 갖는 거야. 이거 자체에서 중근을 갖는 거야. 이게 중근. 그럼 이걸 중근을 갖게 되면 x는 2 하나 나왔고 중근에서 또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그럼 중근계는 너의 판별식 짝수만 있으면 되겠죠? 1-4ac, 1-ac. 그러면 플러스 2k는 0이 되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괜찮아?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k는 4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죠. 4차 방식 너가 있는데 이거의 근 중에 두 허근을 알파벳을 하겠대. 그때 여기 있는 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돼 있는데 우선 사이즈가 좀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좀 대화를 좀 더 해봐야겠죠. 전개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너랑 너가 세트가 돼가지고 전개를 먼저 하게 되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50은 0 이렇게 정리를 할게. 그 상태에서 여긴 요놈아 뭐 라지 x로 취하겠습니다. 라지 x로 취하게 되면 전개하죠. 그러면 얘가 라지 x제곱 마이너스 11 라지 x 플러스 24인데 마이너스 50과 만나서 마이너스 26은 0이 돼요. 그다음 이렇게 이게 라지 x 13 2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네. 그러면 요노마의 인수분해는 라지 x 마이너스 13 그리고 라지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고 다시 돌려주죠. 돌려주게 되면 요노마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근데 여기서 어느 쪽에서 이제 허구이 나오냐면 이거 판별식 좀 써보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 쓰게 되면 1-ac 쓰면 1 플러스 13은 0보다 크잖아. 근데 여기 있는 1-2라서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실제 이 알파 베타는 여기에서 알파 베타라는 두 군이 나왔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우리가 곱셈공식편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우리가 뭐 하겠다? 근거 해석을 통해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얼마? 2라고 각각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 아니죠? 12에서 마이너스 8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따라서 얼마 되겠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사각형에 각각 뭐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여긴 넓이가 30이래요. 그때 요놈의 둘레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있는 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이제 미지로 잡죠.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y로 잡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먼저 세울 수 있는 게 넓이가 어쨌든 30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각선을 이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지. 그럼 얼마 나오겠어? x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더하기 같은 맥락으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y 하게 되면 3y가 나와요. 그 값이 현재 얼마다? 넓이가 30이라는 거야. 괜찮지? 근데 우리가 시간 하나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이야. 그리고 얘가 빗변이 서로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BD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각각 이쪽 직각삼각형과 이쪽 직각삼각형 따로따로 적용하면 어떤 식이 바로 6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우리가 2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y제곱만 일로 넘기게 되면 실제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은 2제곱 이렇게 정리하면요
36에서 4를 빼니까 32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노마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방정식? 연립 2차 방식을 좀 세워봐라, 계산해봐라 이런 내용인데, 자, 먼저 깔끔하게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요노마를 정리하게 되면 x는 30-3y야. 그럼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가장 깔끔하겠죠? 오케이? 그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여기는 30-3y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30이니까 이를 한번 잘 정리해 보죠. 얘가 전개하면 9y 제곱에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8y 제곱. 거기서 너랑 나랑 곱한 거에 2배. 그러면 마이너스 180y. 그 다음에 제곱하면요 900입니다. 900에서 32가 이렇게 넘어와서 빼지면 넘어가는 플러스 868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우선 약분을 좀 해야겠죠? 우선 8로 우선 천천히 해보자. 2로 먼저 나눠볼게. 2로 나누면 4y 제곱 마이너스 90y 플러스 434는 0. 한번 2로 한번 더 나누죠. 2y 제곱 마이너스 45y 플러스 217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한 번 더 나눠지진 않으니까 여기서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보죠. 인수분해하면 2, 얘가 2, 1, 그리고 숫자가 217이 7 곱하기 31이야. 맞지?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0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되겠네요. 됐나? 그러면 실제 여기서 나오는 y 값은 2분의 31일 때랑 그때 y값은 현재 7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오고요. 여기는 2분의 31을 또는 7을 가까웠다가 여기는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쉬고부터 하죠. 7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x는 30에서 21 빼니까 9가 나오고요. 여기서 x는 2분의 31 그러면 2분의 91 그러니까 2분의 60에서 2분의 91? 음수 나오는데? 길이잖아. 음수 나오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네. 따라서 이것만 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입장이니까 2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7 하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8에다가 16을 더하면 2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이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너가 성립한대. 그때 a 값을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 범위 안에서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등식이 다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이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더 소개를 할게요. 먼저 양변에 절대값 풀면 3x-a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양변 a를 더할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 플러스 a 3x 여기는 5 플러스 a 양변 3으로 나누죠. 그럼 x 넌 3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a 너는 3분의 5 플러스 a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이 x가 이 너를 다 이 범위 내에서 다 우리가 소화시킨다는 소리야.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2가 여기 있는 이 범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뭐 1.5가 여기도 들어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직선을 그려서 좀 생각해 보죠. 여기 있는 최초 잡힌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기 있는 이 범위가 여기 있는 너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3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a 여기가 3분의 5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팅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노마의 가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냐, 요렇게 이렇게 올라타는 까지 괜찮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탄다는 말은 여기 있는 3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우선 1보다 작은 건 기본값인 거야. 근데 뭐 해도 괜찮다? 같아도 된다. 이 수직선 상에서는. 왜냐면 각각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3분의 5 플러스 a가 우선 기본적으로 4보다는 크다는 거야. 근데 같은 까지 인정해 준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 그럼 이제 이것을 먼저 풀어본다면 양변에 3 곱하고 5 넘기죠. 그럼 A가 8보다 작거나 나오고요. 양변에 3 곱하고 5 넘기면 A는 7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때 A의 범위는 7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습니다. 자, 13번 보죠. 실수 A, B, C가 있는데 그때 2차 공식 너의 해가 너래. 그때 여긴 너의 해를 구하라 돼 있는데, 자, 먼저 우선 찾아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A가 양수냐 음수냐를 볼 수 있는 건데, 보다시피 A가 만약 양수인데 여기도 0보다 크다가 세팅돼 버리면 해가 이런 범위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디자인 나오기 위해서는 여긴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3이 의미하는 게 또 뭐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너를 는용으로 둔 방정식의 해로서도 인식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 거니까 우리가 근각의 성계를 활용하겠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요, 여기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돼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쓸게. b는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한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두 분의 곱이야.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요, 우리가 a분의 c가 되겠지. 그럼 c는 내가 마이너스 3a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적어주자고. 그렇게 되면요,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구할 부등식은 여기다가 여기 있는 너랑 너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시죠? 괜찮아? 그럼 이제 양변을 a로 나눌 거라고. 근데 마이너스 a로 나눌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눈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a는 0보다 클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a로 나눌 때 부동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습이 얘가 2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만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럼 인수분해 됩니다. 2, 1, a가 3, 1,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이때 나오는 해는 누구누구? 마이너스 2분의 3과 1이 있어요. 부도 방향이 이쪽은 양수인데 0보다 작다니까, 따라서 우리는 x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두 근 사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너라는 이 연립 2차 분식이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한 개가 되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먼저 정확히 할 수 있는 거 이것부터 좀 세팅을 하죠. 너 인수면 됩니다. x-1, x-2가 0보다 크다. 그럼 이걸 해를 구하게 되면 x는 2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수직선에 나타낼게. 먼저 여기가 2고 여기가 얘가 1이고 2라 둔다면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가 이제 현재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노말을 또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a 넘기면 2x가 2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2로 나누면 여기 있는 너가 2분의 2 플러스 a 되는 항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요 노마가 이때 자연수 x가 해가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2분의 2 플러스 a가 그어져야 되냐면 여기서 만약 2분의 2 플러스 a가 그어지면 보다시피 여기서 자연수가 딥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구나. 아니지. 이쪽은 0보다 0 마이너스 2 범위니까 존재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노말을 어디서 그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그어줘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긁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차피 여기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자연수는 있어 없어? 자연수는 현재 없어요. 1보다 작은 데니까. 그치? 그렇다면 이 동네에서 뭐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자연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몇 개? 이제 한 개 나와줘야 되는 거야. 2분의 2 플러스 a랑 겹치는 이 범위에서 한 개만 나눠줘야 되는데 보다시피 2도 어차피 안 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는 누가 있을 수밖에? 3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실제로 여기서 3만 나와야 되는 3만. 여기서는 이 사이에 또 4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2분의 2 플러스 a는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이 범위에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따져볼 것은 여기 있는 이 2분의 2 플러스 a가 여기는
3이 돼도 되냐, 한마디 이렇게 올라타도 되냐. 올라타게 되면 여기가 등호 없는 식이기 때문에 3이 존재하지 않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올라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타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4를 올라타 볼게. 4를 올라탔을 때는 4는 포함이 안 되지만 3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양변 2 곱할게요. 양변 2를 뺍시다. 따라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4입니다.